최근 프랑스 재무장관이 IMF에 구제금융을 신청할 수도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는 수십 년간 쌓아 올린 복지국가라는 모래성이 무너질 수도 있다는 강력한 경고이며, 이는 우리나라도 결코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과도한 복지 정책이 어떻게 국가 경제를 파괴하는지, 그리고 그 이면에 숨겨진 돈 찍어내기라는 교묘한 마술이 여러분의 부를 어떻게 훔쳐가고 있는지 알게 되실 겁니다. 또한 이 거대한 위기 속에서 비트코인이 왜 우리에게 중요한지, 그 본질적인 이유를 깨닫게 되실 테니 끝까지 시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연매출 10억의 숯불갈비집 사장님이 있습니다. 그에게 큰 고민이 있습니다. 가게를 운영하기 위해 한 푼 두 푼 빌리다 보니 부채가 연매출을 훌쩍 뛰어넘는 11억 3천만 원까지 쌓여버렸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매년 5천만 원의 적자가 꾸준히 쌓이고 있기에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이대로는 사업장 운영이 어렵다고 느낀 사장님은 밤잠을 설치며 고민한 끝에 결정을 내립니다. 매출의 31%가 직원들 복지에 쓰이고 있던 그는 복지 혜택을 줄여서라도 버텨보자고 다짐합니다. 하지만 직원들의 반발은 상당히 거셉니다. 그러더니 전 직원이 식당 영업을 멈추게 하면서 파업까지 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이러한 상황에서 자영업을 운영하는 사장님이라면 어떤 마음이시겠습니까? 이 이야기는 실제로 프랑스의 국가 자체에서 발생한 일입니다. 최근 프랑스에서 일명 국가마비 운동이 발생했습니다. 프랑스의 2025년 상반기 부채 비율은 GDP의 113%에 육박했으며 재정 적자는 GDP의 5%를 돌파하는 등 국가 재정은 이미 한계에 다다랐습니다. 쉽게 말해 나라 전체가 벌어들이는 돈보다 더 큰 빚을 지고 있는데, 이 상황에서 빚을 갚기는커녕 매년 빚이 쌓여가고 있는 실정인 것입니다. 이러한 재정 운영의 가장 큰 문제는 GDP의 무려 31.5%가 복지 예산으로 지출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마크롱 대통령은 재정 적자를 버티지 못하고 칼을 빼들었습니다. 국방비를 제외한 복지, 의료 예산을 대폭 삭감하고 심지어 공휴일 중 이틀을 폐지하는 안건까지 의회에 제출했죠. 국가 부도를 막기 위한 고육지책이었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여론의 80%가 예산 감축안에 격렬하게 반대하며 나라 전체가 멈춰선 것입니다. 이것은 복지국가의 폐해를 그대로 보여주는 교과서적인 사례입니다. 복지의 시작은 달콤합니다. 국가는 선심성 복지를 베풀고 국민들은 거기에 젖어듭니다. 그리고 국민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 많은 것을 원하게 되죠. 정치인들은 표를 얻기 위해 그 목소리에 부응하고 더 무리한 복지 공약을 남발하며 정책을 시행합니다. 악순환의 반복입니다. 하지만 결국 공짜 점심은 없습니다. 누군가는 그 비용을 치러야 합니다. 어쩌면 오늘날 프랑스의 젊은 세대들이 그 피해자일 수도 있습니다. 주는 건 쉬워도 한 번 줬던 것을 다시 빼앗는 것이 이렇게나 어렵다는 사실을 프랑스는 피눈물을 흘리며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근본적인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이 명백한 악순환을 알면서도 프랑스는 어떻게 수십 년간 이 시스템을 유지할 수 있었을까요? 세금만으로는 불가능했을 텐데 그 모든 돈을 대체 어디서 마련했을까요? 바로 이 지점에서 문제의 진짜 뿌리, 즉 우리가 쓰는 돈 그 자체의 비밀을 이해해야 합니다. 프랑스를 비롯한 여러 국가들이 가지고 있는 비장의 무기는 바로 중앙은행이 화폐 발행을 독점하는 법정화폐 시스템입니다. 처음에는 세금을 더 올리는 것을 고려했을 겁니다. 하지만 극심한 조세 저항에 부딪힙니다. 세금 인상은 곧바로 다음 선거의 패배로 이어지죠. 그래서 그들은 두 번째 선택지, 돈을 찍어내는 유혹에 빠져들 수밖에 없습니다. 미래 세대의 주머니에서 돈을 훔쳐와 현재의 유권자들에게 나눠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미래보다 현재의 가치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높은 시간 선호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정부는 어떻게 돈을 찍어낼까요? 이것은 단순히 인쇄기를 돌리는 원시적인 방법이 아닙니다. 훨씬 더 교묘하고 합법적으로 보이는 시스템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바로 국채 시스템이라는 이름의 현대판 연금술입니다. 이 시스템의 흐름을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1단계, 정부의 마법 수표책, 국채의 발행. 정부는
돈이 부족해지면 미래에 갚겠다는 약속 증서를 씁니다. 사실상 이것은 국민의 미래 소득에 대한 청구권이나 다름없습니다. 정부는 이 국채를 시장에 내다 팝니다. 2단계 시중은행의 연금술. 그리고 시중은행이 국채를 매수합니다. 이때 은행은 자신의 중앙은행 예치금으로 중앙은행에 있는 정부의 재정계정에 대금을 이체합니다. 그 다음 정부가 그 자금으로 공무원 급여, 공사대금, 복지 지출을 이체하면 수취인의 은행 예금이 증가하고 해당 은행의 준비금도 함께 증가합니다. 바로 이때부터 시장의 돈, 즉 M2가 실질적으로 증가하기 시작합니다. 3단계 최종 해결자 중앙은행. 시중은행은 유동성, 리스크, 규제 환경에 따라 국채를 준비금으로 바꾸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이때 최종 해결사인 중앙은행이 등장해 시중은행이 가진 국채를 본원통화, 즉 허공에서 만들어낸 돈으로 사줍니다. 이것이 바로 양적 완화의 본질이며 중앙은행의 대차대조표를 확대해 유동성을 공급하는 조치입니다. 결론적으로 정부의 빚이 중앙은행이라는 연금술사를 통해 새로운 돈으로 변환되는 것입니다. 국채는 사실상 미래에 찍어낼 돈의 예약주문서나 마찬가지인 셈입니다. 프랑스는 수십 년간 이 마술을 반복해왔고 이제 그 마술의 대가를 치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어떨까요? 우리는 이 위험한 마술에서 자유로울까요? 안타깝게도 프랑스가 걸어온 길을 우리도 역시 따라가고 있습니다. 특히 이재명 정부는 기본소득과 기본사회라는 이름 아래 주거, 의료, 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국가가 국민의 삶을 책임지겠다는 공약을 전면에 내세우며 포퓰리즘 정책을 예고한 바 있습니다. 특히 농어촌 기본소득과 같은 정책들은 지방재정 부담을 가중시킨다는 비판을 받았고 대규모 확장 재정 정책은 재정 건전성을 심각하게 훼손할 것이라는 우려를 낳고 있죠. 그리고 그 시작이 바로 민생지원금입니다. 민생지원금은 단기적인 경기 부양과 대중의 환심을 사기 위해 미래의 부를 현재로 가져와 뿌리는 전형적인 높은 시간 선호 정책입니다. 그렇다면 그 재원은 어떻게 마련될까요? 2025년 6월 정부는 31조 8천억의 추가 경정 예산을 편성하였고 이 중 소비 쿠폰 사업이 13.9조 원을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그 재정 보존을 위해 국채가 약 20조 원이 추가 발행되었습니다. 20조 원. 이것은 정부가 미래의 대한민국 국민이 벌어서 낼 세금을 미리 당겨서 쓴다는 공식적인 선언입니다. 앞서 설명한 마법 수표책을 꺼내들어 미래 세대의 부를 마음대로 가져다 쓰는 거죠. 이렇게 발행된 국채는 시중은행을 거쳐 결국 한국은행의 대차대조표에 쌓이게 될 겁니다. 이 과정에서 시중에는 그만큼 새로운 돈이 풀리고 우리가 가진 돈의 가치는 희석됩니다. 우리가 매일 체감하는 물가 상승의 보이지 않는 원인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프랑스 같은 복지국가에서 일어나는 상황들을 보면 마음이 아픕니다. 정직하게 일하고 저축한 수많은 사람들의 부가 시스템에 의해 녹아내리는 것을 보는 것은 결코 유쾌한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비트코이너의 한 사람으로서 이 거대한 혼돈 속에서 비트코인을 알게 된 것이 정말 다행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주변 사람들은 가라앉는 배에 타고 있지만 최소한 우리는 구명보트에 몸을 싣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다가올 미래를 생각하면 더욱 그렇습니다. 나의 자산을 지키는 것을 넘어 우리 아이들에게 부패한 시스템이 아닌 완벽한 가치 저장 수단을 물려주고 그 원리를 알려줄 수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이것이 바로 비트코인이 하나의 희망이자 철학이 되는 이유입니다. 비트코인은 정치인의 변덕이 아닌 수학적 규칙에 기반한 시스템입니다. 법정 화폐가 우리에게 높은 시간 선호, 즉 지금 당장 써라고 유혹할 때 비트코인은 우리에게 낮은 시간 선호, 즉 미래를 위해 가치를 저장해라는 지혜를 가르쳐 줍니다. 프랑스의 위기는 우리에게 경고이자 새로운 확신을 줍니다. 법정화폐라는 모래 위에 지어진 성은 결국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임무는 그곳에서 나와 비트코인이라는 단단한 반석 위에 우리의 미래를 쌓는 것입니다. 이것은 투자의 문제를 넘어 내 시간의 가치를 어떻게 지킬 것인가 하는 철학의 문제입니다. 가치를 저장하십시오. 그것은 여러분의 미래 시간을 저장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다음에도 재미있는 비트코인 이야기를 들고 올 예정이니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